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원래 제가 이제 지난주 11시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가 미뤄져서 이제 이번 주 12시 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방송하러 와보니까 앞 시간에 이제 그 신경외과 최인주 원장이 방송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희 동기였거든요. 종종 이렇게 보면은 그 동기나 이제 선후배분들이 여기 꽤 나와서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주치기가 쉽진 않네요. 오늘은 이제 눈꺼풀이 꺼지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수술이랑 눈꺼풀 필러, 눈밑 필러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꺼풀 꺼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눈꺼풀이 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눈꺼풀이 꺼지는 다양한 원인들과, 그리고 이제 그중에 특히 안검하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눈꺼풀 올림 근육이 느슨해지는 현상, 그리고 경막이 느슨해지는 현상,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어디서 또 제가 뭐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논문으로 나온 근거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온 데가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나와 있던 논문들과, 그리고 제가 시술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이니까 꼭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피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핑계고 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비립종 제거를 했었나요? 네. 잘 제거가 됐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꺼풀 꺼짐이란, 제가 이제 맨날 뭐 이 그림을 많이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그림이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 얼굴 요렇게 세로로 자른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있는 그 구조들보다 굉장히 간략하게 안구랑 눈꺼풀 올리는 근육, 그다음에 안화골, 뭐 지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이 피부가 이렇게 통통하게 일자로 내려와야 될 게 요렇게 꺼진 상황. 이걸 이제 눈꺼풀 꺼짐이라고 부르는데, 눈꺼풀 꺼진 형태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정도도 다양하고 이런 눈꺼풀 꺼짐들이 있다. 그럼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눈꺼풀이 꺼지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경막이 평평하게 있고 지방들이 차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 이 지방들이 빠지면서 경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지금 여기서도 안구가 있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요 골격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이 있고 요 빨갛게 표시한 근육들이 있고, 요 바깥에 있는 근육도 있고 바깥 지방도 있고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일단 눈꺼풀 꺼짐을 이제 눈꺼풀 구조, 그리고 안구랑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는 이 골격 구조의 안, 여기를 이제 안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 안을 이렇게 안구와 뭐 여러 근육과 지방이 이렇게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꺼풀이 꺼진다는 거는 이 안화 경막의 내외에 있는 연부 조직 양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개념도 맞겠지만, 이 안화의 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그 꺼짐이 발생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안화 공간이 넓으면
똑같은 양이 들어 있어도 여기가 꺼져 보일 거고, 안구 자체가 작은 분들도 꺼져 보일 수가 있을 거고, 이 안화경막이라는 구조의 내외에 있는 지방이 원래 양이 적거나 위축됐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도 또 부족하다고 꺼짐이 보일 수 있을 거고, 안화경막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눈이 꺼지겠죠. 그리고 근육으로는 제가 이제 눈둘레 있는 근육 이것만 썼는데, 안쪽에 있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이런 것들도 위축이 되거나 작아지면 어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눈꺼짐이 생길 거고, 바깥에 있는 표피나 진피가 얇아지는 것도 눈꺼풀 꺼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요런 구조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들을 생각을 해 보면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라고 한 부분은 지금 요 부분에 쓰진 않았지만, 이 지방이나 근육 부분에서 지방이 실제로 양이 줄어들거나 위축이 된 거 말고 위치가 바뀐 것 때문에 눈꺼풀이 꺼져 보이는 현상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늘어지거나 약화된 것 때문에 생기는 눈꺼풀 꺼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안화경막 내외의 연부 조직 양이 부족한 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양이 재배치, 분산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 유전이 되겠죠. 그 유전이라고 하면 뭐 "엄마 아빠가 눈이 꺼졌으면 나도 꺼지나요?" 뭐 이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근데 당연한 게 내 얼굴 자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닮았으니까 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누군가 가족이 한 분 하고 오면 그 가족분들이 다 와 가지고 이제 같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형제 자매 뭐 부모님 이렇게 해서 누구든 그 꺼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뭐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제일 크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똑같은 상황이고 뭐 이제 그 유전적으로 어릴 때부터 꺼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운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꺼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눈꺼풀 필러를 하고 유지 기간으로 칠 때 짧게는 1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보통 뭐 4-5년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기간이 짧은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략 짧으면 1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년이 되기 전에도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눈꺼풀 필러 유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필러를 이만큼 집어넣었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과연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가 내가 '필러가 빠졌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어 눈꺼풀 꺼짐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이게 신경이 쓰일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한두 달 지나서 꺼져 보이는 것 때문에 처음에 넣었을 때 너무 통통할 때보다 이제 약간 꺼져 보인다.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났을 때 바로 이제 그런 시술을 하진 않으니까 제가 대략 한 1년 정도 간격은 지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뭐 체중이 뭐 많이 빠졌다. 보통 가벼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2 킬로만 빠져도 이제 눈꺼풀이 쑥 꺼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뭐 필러를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눈꺼풀 꺼짐이 잘 생긴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아까 유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눈꺼풀이 꺼지게 되는, 실제로 이제 이거는 눈꺼풀만 꺼지는 게 아니라 눈 밑도 꺼지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노화가 될 때는 그 눈을, 그러니까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그것도 넓어지고 지방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얼굴에 있는 지방을 뭐 표층 피하 지방, 뭐 심층 피하 지방 이렇게 나눌 때 심층 피하 지방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표층 피하 지방이 늘어나거나 아래로 처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방 위축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하는 눈 주변에 있는 그 지방들은 그 심층 피하 지방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안화에 있는 지방들도, 안화 내의 지방도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위쪽은 점점 꺼져 들어가는 형태로 생기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쪼끔 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눈꺼풀 이제 아래쪽에는 지방이 요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는 두 덩어리로 돼 있고, 이 코에 가까운 여기는 나이가 들면 여기는 점점 튀어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점점 꺼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눈이 꺼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눈둘레 있는 근육도 얇아지고 섬유화되고 피부도 얇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꺼풀이 꺼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안구가 함몰, 뭐 안구 후퇴. 사실 이제 뭐 유전이나 체중 감소, 노화 이런 거랑 같은 체계로 분류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제 눈꺼풀 꺼짐의 원인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외상이나 뭐 수술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눈 위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 제거를 많이 했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일단은 수술적으로 이제 그 지방의 양을 실제로 이제 없애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안구 자체가 이제 안으로 함몰되거나 후퇴,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안구를 이제 적출하고 의안을 넣은 분들은 다 그쪽이 이제 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녹내장 약을 쓰면 이게 이제 눈꺼풀이 꺼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녹내장 약의 성분으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들을 쓰는데, 뭐 이제 보통 뭐 비마토프로스트, 뭐 라타노프로스트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눈꺼풀 꺼짐이랑 그다음에 속눈썹이 길어지는 것도 뭐 이걸 이제 부작용이긴 한데, 이제 그 부작용을 노리고 예전에 이제 라티세라고 그 속눈썹 연장하는 그런 약으로 이제 쓰인 적이 있고, 또 녹내장 약을 쓰다 보면 눈 주변으로 이제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 그래서 녹내장 약을 쓰면 속눈썹 길어지면서 눈 주변 색소 침착 생기고 눈꺼풀이 꺼진다. 요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 연부 조직의 양이 그냥 부족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실제로 양이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이동이 되고 분산이 되는 효과 때문에 눈꺼풀이 꺼지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눈을 치켜뜨는 습관, 이렇게 치켜뜨는 것, 요렇게. 저는 지금 이마 보톡스를 맞은 상태라 이렇게 치켜뜨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요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만드는 거. 예전에 이제 이런 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렇게 딱밤 때리기 할 때, 딱밤 때릴 때 최대한 안 아프게 맞으려면 막 이마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썹을 최대한 치켜 올려 가지고 여기를 이제 두껍게 만들면, 그렇게 맞으면 이제 이마가 폭신폭신해지니까 딱밤이 덜 아파지는,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아마 경험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해서 그 아픈 걸 덜 아프게 맞았었었는데, 그걸 생각을 해 보면 '여기로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볼륨 두꺼워진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를 생각을 해 보면 눈꺼풀 주변에 있던 이 지방들이 같이 밀려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논문에서, 원래 이 논문의 취지는 뭐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수술을 해 가지고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이렇게 짧게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했더니 "꺼진 눈꺼풀이 다시 차오르더라."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논문이긴 한데, 이때 보면 눈꺼풀이 꺼지기 전에 정상적일 때 있는 요 지방층, 실제로 지방이 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근육이고, 이 아래 안쪽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지방이 될 텐데, 눈꺼풀에는 실제로 요런 구조로 지방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그냥 그림만 참고로 해서 본다면 요렇게 약간 통통하게 있던 지방층이 눈꺼풀을 이제 그 이렇게 눈썹을 올리면 눈썹이 올라가면서 이게 쭉 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펴지면서 얇아지고 그리고 안으로 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을 때 이렇게 눈꺼풀이 꺼진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을 "눈꺼풀 꺼짐을 보톡스로 치료하는 원리"라는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꼭 이제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눈꺼풀 꺼짐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치켜뜨는 거랑 또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게 이제 이마 거상이나 눈썹 상하 거상. 그러니까 여기를 절개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아래에 있는 근육이랑 이제 지방층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면 요 안화 공간을 덮고 있는 지방층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그러면 이 부분은 비는 현상이 생기니까 "눈꺼풀이 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검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눈꺼풀 안검하수가 되면 눈뜨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마로 치켜뜨는 현상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안검하수가 있을 때 이렇게 치켜뜨는 것 말고도 실제로 이 눈꺼풀을 꺼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의 구조를 쪼끔 더 이제 잘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안화 공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얼굴 뼈고 여기 지금 요렇게 회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안화 경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래쪽 경막이고 여기가 위쪽 경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이제 안검판이 있고, 요 안검판을 위에서 당기고 있는 쪼끔 더 하얗게 보이는 요게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그 건 근막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안화 경막을 이렇게 걷어 보면 눈 밑에는 요렇게 세 덩어리의 지방이 있고 위에는 요렇게 두 덩어리가 있다. 바깥쪽에는 눈물샘이 있다. 요런 정도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쪽 경막이 느슨해지면서 눈 밑 지방은 점점 아래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 코에 가까운 요 부분은 튀어나오고 얘는 안으로 더 말려 들어가면서 꺼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옆에서 한번 단면으로 보면 일단 여기 이제 요 안검판이라는 구조가 있고 요게 바깥쪽에서 둘러싸는 눈둘레 있는 근육이고, 이 안검판을 안에서 끌어당기는 요 근육들이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하얀색 요게 이제 안화 경막인데 당연히 눈 위 안화 경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들이 요렇게 이제 서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구조들의 붙어 있는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눈꺼풀을 이제 감게 만드는 근육, 눈둘레 있는 근육은 눈을 감게 만드는 효과로 이런 정도의 힘을 주고 있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있겠죠. 그리고
안과 경막이 요렇게 안으로. 그래서 그 새 힘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요렇게 약간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이 당기로 안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이제 뭐 그러면 눈을 더 감게 되는 힘이 강해져서 뭐 아래로 내려가. 근데 이제 눈을 감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힘하고 균형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과 경막 자체도 이 여기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제가 이제 여기 흰색으로 요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지금 그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여기 이제 요렇게 확대해 보면 원래의 경막 구조가 일자로 있던 게 안으로 요렇게 활 모양으로 휘어 들어갔다라고 그렸는데 제가 그려 가지고 좀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안과 경막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안으로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제가 이제 눈꺼풀 꺼짐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뜨기가 불편해지는 현상과 안검하수가 심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원인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냥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용도로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눈꺼풀을 이제 꺼지지 않고 통통한 눈꺼풀이 있을 때는 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당겨 올라갈 때 이 공간 안으로 여기가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잘 떠지는데, 눈꺼풀이 만약에 꺼져 있으면 얘가 올라가고 여기를 뭔가 그 이제 채우면서 커튼이 걷어지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마찰력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오늘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이제 아까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면 여기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있는 지방이 빠지건 줄어들건 해서 이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그 이 세 힘이 이제 균형을 이루던 게 풀어지면서 또 눈 뜨는 힘 자체가 좀 약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제 눈꺼풀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눈꺼풀 꺼짐을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일단은 볼륨이 부족한 거나 분산된 거,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요 지방층, 뭐 이제 여기를 보통 루프라고 부르는데 그 지방층이나 그 안화 경막 내에 있는 안화 지방 요것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체중, 체지방 유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눈을 치켜뜨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 분산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게 치켜뜨는 현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마 보톡스 시술.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 때문에 눈꺼풀이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과도한 거상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꺼진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필러를 하건 지방 이식을 하건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화 경막 바깥쪽에 넣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눈 안과 경막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으로 넣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이전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없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제가 경막 안쪽으로 필러 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요새는 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쓴 블로그든 뭐 마케팅 업체에서 쓴 블로그든 전부 다 이제 뭐 "눈 감아서 티 안 나야 되고 뭐 경막의 안쪽 바깥쪽으로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제가 노하우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던 이유는 그 오랫동안 이제 해 보다 보니 '아 절대로 나처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자신감으로 이제 제가 그냥 공개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뭐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았을 때 티 나지 않게 혹은 안와 경막 안으로 필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넣고 있는 방법이 과연 실제로 안와 경막으로 필러를 넣고 있는지 저는 거의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일단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필러를 집어넣는 곳은 요 경막 바깥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여기 바깥쪽으로 넣어서 이제 눈꺼풀 꺼짐을 이제 채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렇게 넣어도 분명히 이제 눈뜨기가 편해지는 효과가 쪼끔 생기긴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살표 한 개를 그리긴 했는데 눈뜨기 편해지는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일단은 편해지는 효과가 생기긴 하는데 다음으로 그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나 경막의 긴장도를 정상화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이제 그 앞으로 전진시키는 그 절개든 비절개든 눈매 교정술을 하고 나면 눈 뜨는 힘이 강해지면서 그 안와 경막의 긴장도도 다시 팽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꺼진 눈이 다시 앞으로 나온다."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으로 이 꺼짐 때문에 이 긴장도가 떨어지고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뭐 이제 필러를 넣든 지방을 채우든 해서 여기의 볼륨을 채워주면서 경막을 다시 팽팽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눈뜨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뜨기 편해지는 효과가 여기서는 그 화살표 두 개 사실 두 개 제가 한 세 개쯤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경험상. 그래서 이제 "눈뜨기 편해지는 효과가 이제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꺼풀 필러를 할 때 이렇게 꺼진 눈에다가 안쪽 바깥쪽에다 다 집어넣는데 요렇게 이제 필러를 집어넣을 때 눈뜨기 불편한 현상에 대한 것 그리고 미용적으로 그 꺼짐이 많은 분들 요렇게 이제 쪼끔 나눠 보면 그 제가 항상 이제 그 눈꺼풀 꺼짐으로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거든요. 그 "눈뜨기가 불편하신가? 안구 건조가 있으신가?" 이제 이런 걸 여쭤보는데 꺼진 양에 비해서 그런 게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꺼짐이 별로 없는데도 그 눈뜨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증상들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필러를 집어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뜨기가 불편하고 안검하수가 있는 게 주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경막 내 필러를 더 집중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고 기능 이상은 적은데 꺼짐이 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안와 경막 내보다는 경막 바깥에 있는 필러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 눈꺼풀 필러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제가 경막 안으로만 넣는 경우 그다음에 바깥으로 넣는 경우 만 넣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용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시술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증상이 더 심한가 아니면 미용적인 게 더 심한가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치중해서 넣는가를 이제 계산하고 넣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들께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푼수공주님, 진아8003 님, 표 표니 1825 님, 왕크왕기입니다 님, 그러시구나 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미 님, "사진 찍으면 눈이 점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시술로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
이게 이제 "눈이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원인들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험상 근데 이제 "눈 주변으로 주름이 생긴 것 가지고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잘 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것 때문에도 눈이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경우들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눈이 많이 꺼진 경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눈꺼풀이 이제 처져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들인데, 실제로 이제 처져서 내려온 분들은 "눈이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이 점점 피곤해 보인다." 주된 원인은 눈밑 지방 나온 거, 눈꺼풀 꺼진 거, 그다음에 눈밑 꺼지고 눈 주변 실제 다크서클이 있는 이런 경우들일 텐데, 보통 이 색소 침착형의 다크서클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형태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건 아니면 눈꺼풀 꺼진 필러를 하건 눈밑 필러를 하건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걸 전문하는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아마 해결책을 드릴 텐데, 그 중요한 건 이런 류의 치료를 하는 분께 가야 돼요. 안 하는 분한테 가면 괜히 뭐 아이 리쥬란하고 뭐 무슨 토닝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리 해 봐야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들 많으니까 그냥 이거를 치료하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가 8003 님. "눈꺼풀이 꺼지면서 눈이 더 깊어 보이고 다크서클도 심해진 느낌입니다." 그쵸. 이제 그 눈꺼풀이 꺼진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배우 이동욱 님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배우분들도 보시면 그게 이제 약간 그분의 특징적인 시그니처 같은 느낌을 주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 눈꺼풀이 꺼지면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어느 사진 전후를 보여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긴 한데, 눈꺼풀이 꺼지면 이렇게 정말 그 눈 자체가 이제 깊어 보이면서 그 쌍꺼풀도 이렇게 약간 더 선명하게 커지고, 그다음에 속눈썹도 요렇게 더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촉촉하고 깊은 우수에 젖은 눈매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채우면 그런 깊은 눈매, 우수에 젖은 느낌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인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느 걸 더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눈꺼풀 필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다. 뭐 어제 또 이제 그 계속 오래 다니신 분인데 눈꺼풀 꺼짐 때문에 이제 다시 오셨거든요. 워낙에 예쁘신 분인데 이제 눈꺼풀 꺼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눈꺼풀 꺼짐도 원래 뭐 많이 심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채워 넣고 이제 그 지금 상태는 되게 제가 그냥 딱 목표한 정도로 잘 차올라서 적당히 그냥 굴곡도 있으면서 그 정도인데, 이제 너무 통통하던 때에 비해서 이제 꺼졌다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필러를 맞으러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더 기다리시라고 지금이 제일 예쁘니까 그냥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꺼져 있는 거는 눈매가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서클이 심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미용적으로 신경이 쓰이거나 아니면 눈뜨기 불편한 증상이나 안구 건조가 심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치료를 받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피오니 1825 님. "선생님, 저는 한쪽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이 작게 보이는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50 대인데 눈 밑도 꺼짐이 생겨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어떤 시술이 필요한가요?" 눈 처짐이 한쪽만 생기는 경우는 처짐이 한쪽만 진행했다라기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가 한쪽 눈이 꺼져서 덜 처지고 한쪽 눈은 덜 꺼져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처져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인가 따라서 만약에 꺼진 눈이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고 처진 쪽이 스트레스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거상 수술 같은 쪽을 하셔야 되겠죠. 그 피부과적으로 뭐 이제 아이서마지든 뭐 저희가 하는 뭐 아이버추든 아이올세라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시술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수술을 따라갈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단 뭐 꺼진 쪽에는 뭐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이렇게 채우는 치료를 쪼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처짐에 대해서는 거상 수술을 하시거나, 근데 만약에 이제 인상이 변하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면 그 거상 수술이 아니라 이제 차선책으로 효과는 좀 적지만 아이 써마즈나 뭐 아이 버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밑 꺼짐이 생겨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꺼짐도 보통 눈밑 꺼짐이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꺼짐만 있는 분들도 있고, 눈밑 지방이 돌출이 꽤 많은데도 '나는 꺼졌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눈밑 지방 돌출이 함께 있는지 아니면 꺼짐만 있는지에 따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건 하안검 수술을 하시건 그렇게 돌출된 지방을 해결한 후에 꺼진 눈밑에 대해서 뭐 필러를 넣든, 뭐 저는 이제 다른 치료들을 선호하진 않지만 뭐 지방 이식을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치료들을 하는 곳들도 있을 테니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왕크왕디입니다 님. "원래 눈썹으로 눈 뜨는데 이마 보톡스 후 눈썹이 아예 안 움직여서 눈이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혹시 인상이 아예 바뀌어 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보톡스 때문에 눈뜨기가 불편해서 이제 눈이 작아지거나 눈이 붓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겼다. 보통 이제 그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일 불편하고 작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한 달 정도가 되고, 그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주사를 해 가지고 그 이제 보톡스 효과가 쪼끔 빨리 풀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 부분은 100% 돌아오는데, 그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들 중에 보톡스 맞고 이렇게 쳐졌는데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됐다. 뭐 '그때부터 이러고 나선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이기 시작해서 '아 그러고 보니 뭐 이랬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경 안 쓰이던 부분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시간 지나면 그냥 100%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 "어머님 눈이 나이 드시면서 점점 처지는데 쌍꺼풀 수술을 꼭 해야 할지요? 많이 처지십니다. 불편하진 않으십니다." 어 이거는 이제 신경이 쓰이면 하시는 거죠. 그 어제 이제 또 계속 이제 상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일찍 닫고 이제 저기 집에 가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오셨던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그 눈밑 지방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일단은 당연히 미용적으로 이걸 개선시키고 싶으면 수술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좋아지긴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면 수술을 하는 거고, '꼭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처져서 막 접히고 진물이 나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겠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처짐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시고 '내 나이의 얼굴 처짐이랑 비슷하게 맞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굳이 쌍꺼풀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예전에 또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 30대 그 이제 군대 군의관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처음 개업하려고 할 때 이제 저보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광대 좀 깎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저도 잠깐 그 생각을 잠깐 해 보다가 이제 뭐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인상 바꾸는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처져도 그냥 '수술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취향이시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운명은 핑계고님. "원장님, 며칠 전에 귀 뒤에 뾰루지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뜯다가 지금은 껍질이 생긴 상태인데요. 그냥 단순한 피부 습진일까요?"라고 아마 물어보신 거겠죠? 아, 추천 연고나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그 귀 뒤에 있는 뭐 원래의 지루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 같은 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뜯다가 껍질이 생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처가 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피부 습진이 아니라, 피부 습진이란 건 이제 실제로 피부염이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상처가 나서 그 상처 회복 과정 중에 있는 딱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피부염에 대한 연고들이 아니라 상처 연고를 바르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후시딘이든 박트로반이든 집에 이제 그 항생제 연고 같은 걸 쓰시거나, 아니면 뭐 마데카솔, 복합 마데카솔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제가 항상 이 방송하고 질문까지 답변 다 드리고 나면 부족한 경우거나 딱 맞거나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일찍 끝나게 됐네요. 그럼 저도 이제 방송을 일찍 마치도록 하고, 그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